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 전은주 간호사입니다. 안전한 투약 시스템 구축을 통한 투약 오류 감소 활동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원내 환자 안전 사고 총 78건 중 28건이 투약 사고였으며 해당 병동은 28건 중 7건의 투약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진료과가 혼재되어 있어 사용되는 약물의 종류가 광범위하고 특히 소아청소년과가 있어 투여되는 약물의 용량에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입사하여 일반 의료 체계를 경험하지 못한 신입 간호사가 50% 이상을 차지하여 투약 오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였기에 본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개요입니다. 투약 사고 발생 요인으로는 투약 과정에서 파이브라이트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고 정확하지 않은 처방, 환자 인식 스마트 시스템 부재, 약품 라벨의 부적절 등이 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핵심 지표는 2023년 4월 이후 병동에서 발생한 투약 사고 건수로 3건 이하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11건의 투약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분석한 결과 한 건을 제외한 10건은 투약 준비 과정 또는 투약 직전 파이브라이트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투약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파이브라이트를 온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개인의 노력과 교육, 시스템 마련,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제 분석을 위해 2023년 4월 15명의 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총 5가지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문제 분석에 따른 개선 활동입니다. 투약 오류 예방 시스템 개선 활동으로 PDA를 도입하여 환자를 확인하여 투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코드 인식 문제로 인해 현재는 제한적인 확인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시스템 개선으로 약품 라벨의 변경입니다. 의사 오더는 코드로 입력하나 약품 라벨은 상품명으로 출력되었고 라벨의 사이즈가 작고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가독성이 떨어졌으며 내용이 잘려서 정확한 처방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2배 큰 사이즈로 변경하고 약품 코드, 상품명이 모두 출력되도록 하였고 참고사항의 내용이 모두 표기되어 가독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시스템 개선 세 번째로 수액 세트 주입 속도 조절 확인 스티커를 통해 한눈에 주입 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스템 개선 네 번째로 경구약을 환자별 병실별로 분리 보관하여 약물이 섞이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시스템 개선 다섯 번째, 정규 약물을 약물 종류로만 보관하던 것에서 환자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수액에는 수액 라벨을 부착시켜 구분하였습니다. 개선 활동 두 번째, 프로세스 개선입니다. 프로세스 개선 첫 번째는 약물 준비 시 오류를 줄이기 위해 이중 확인 서명지를 만들어 활용하였습니다. 간호사 2명이 크로스 체킹을 하여 약물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제 근접 오류에 그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비치 약품을 사용하였을 경우 인수인계서에 기록하고 약물이 올라오면 사인하도록 하여 알맞게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투약 오류 발생 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치약품 목록 점검표를 통해 약물의 분실과 오류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소아청소년과에서 자주 사용하는 약품칸에 소아과 다빈도 의약품 표식을 하여 약물을 준비할 때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였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다중함량 의약품 목록을 눈에 띄게 정리하고 약품장에 부착하여 혼동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퇴원시 지참약과 냉장약물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퇴원시 간호계획지에 스티커를 제작하여 붙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퇴원약 미지급으로 인한 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해 퇴원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하였고 퇴원약 바구니를 만들어 지급되지 않은 퇴원약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술 전후 스페셜 투약 시간 등 투약칸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외과 수술 환자의 경우 PCA 투여 시 정규 진통제가 중복 투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고사항에 PCA 사용 시 홀드라고 명시하도록 협조 요청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개선 활동 중 2023년 7월에 수액 세트 주입 속도 조절 오류가 2건 발생하여 추가 개선 활동을 시행하였습니다. IV 펑션을 확인한 후에 주입 속도를 맞추고 컨트롤 세트 숫자 부위에 테이프를 붙여 마무리하도록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폴대에 수액 주입 속도에 대한 문구를 부착하여 환자 보호자에게 교육하였고
속도 이상 시 간호사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업무 협조입니다. 약제과에서 주사제를 환자별, 날짜별로 각각 포장되어 올라오도록 하였는데 아쉽게도 인력 문제로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하루 용량으로 올라오던 소화 물약을 일회 용량으로 분리하여 조제하여 오류를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전산팀에서는 환자 인식 밴드를 바코드에서 QR코드로 변경하였고 인식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환자 안전 담당자는 수액 속도 조절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서원 교육과 투약 게시물 활용을 통해 개선 활동을 시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약 오류 인지 및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인지 및 경험과 병동 현장의 투약 환경을 진단하였고 투약 오류 발생 원인과 방지를 위한 전략을 통해 투약 활동 행위의 변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활동 성과입니다.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 3건의 투약 사고가 발생하여 목표를 달성하였고 10월 이후 현재까지 더 이상의 투약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투약 오류는 의사 처방부터 투약 준비 과정, 투약 직전까지 발생 가능하며 모든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고 이행해야 함을 인식하였고 환자 안전을 위한 투약 오류 감소 활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QI팀장 이유경입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저희 병원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산하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대구동산병원, 경주동산병원, 의과대학, 간호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원의 미션과 비전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높은 수준의 진료와 환자 행복을 실현하는 것으로 전 교직원이 단합된 힘으로 함께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진료과로는 가정의학과를 비롯하여 22개의 진료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병원 연역입니다. 1899년 선교사님들이 최초로 재중원을 개원하여 지역사회에 소외되고 아픈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힘썼으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발돋고 나서 지역사회의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지금부터 투약 오류 예방 FMEA 활동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2022년 콥스에 보고된 전체 환자 안전사고 보고 건수는 약 15,000건이었습니다. 이 중 약물과 관련된 사고는 약 43.3%를 차지하는 만큼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개선 활동이 필요합니다. 본원에서는 보고된 환자 안전 사건에 대해 매년 환자안전위원회에서 위험등록부를 작성하고 위험평가를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리스크 어세스먼트 결과 투약 오류가 가장 높게 평가되어 투약 오류 예방 FMEA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팀 구성입니다. 팀장은 진료부의 내분비내과 교수님이 맡아주셨고 팀원으로는 투약 오류가 주로 발생되는 진료부와 간호부, 약제팀으로 구성하였으며 저희 팀은 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핵심 지표 및 목표 선정입니다. 핵심 지표는 투약 오류 고장 유형 치명도와 투약 오류 보고 건수로 정하였고 목표는 투약 오류 고장 유형 치명도와 투약 오류 보고 건수 30% 이상 감소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약물 처방에서 조제 단계를 거쳐 배송 후 환자에게 투여되기까지의 전 과정의 프로세스 검토 및 도식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잠재적 고장 유형을 약물 처방, 조제, 불출 및 배송,
투여 단계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발생 가능성, 심각성, 발견 가능성을 스코어링을 통해 점수를 매기고 각각의 점수를 곱하여 RPN 값을 구한 다음 영역별 RPN을 더해 CI 값을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 단계별 CI 값의 크기가 가장 높은 것을 우선 개선 활동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투약 오류가 일어나는 처방, 조제, 불출 및 배송, 투여 단계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PC본을 통해 분석해 보았으며 문제점을 찾아 개선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개선 전략을 4블록 매트릭스를 이용해 노력 대비 효과가 높은 순으로 개선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개선 활동으로는 먼저 약물 처방 부분입니다. 근접 오류 보고서를 토대로 주요 약물 처방 오류를 분석하여 매월 진행하는 진료부 회의 때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 처방 개선입니다. 전산 처방과 실제 투여 방법이 다른 의약품을 확인하고 투여 경로와 투여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제 부분입니다. 30T와 같이 많은 양의 약들은 정제 개수기를 사용하여 인적 오류를 예방하도록 하였으며 10개씩 또는 5개씩 분리하여 포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조제대 주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주변 환경이 산만하여 조제에 실수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 ATC 조제기가 고장나지 않도록 자체 점검 및 외부 업체를 통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약사 배치 시 조제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여 약사 업무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출입니다. 병동별 약품 보관장이 인접하여 불출 오류가 발생되고 있어 약품 보관장 식별을 강화하여 인적 오류를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위험 의약품 불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바코드를 이용한 인수인계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의약품의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 인수자 4번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여 부분입니다. 약물 알러지 정보가 전산 팝업창을 통해 정보가 공유되고는 있지만 투약 시 한 번 더 상기시키기 위해 약물 알러지 카드를 제작하여 약물 알러지가 있는 환자 침상에 부착하였습니다. 다음은 약물 복용 후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식사 후 30분이 경과한 시점에 라운딩을 통해 복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동명이인 환자의 투약 오류 예방을 위해 약봉지에 디귿자를 출력하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사제와 흡입용제가 혼동되지 않도록 스티커를 제작하여 주사기에 부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약 오류 예방을 위해 신규 간호사 입사 시 교육과 정기적인 간호부 교육을 통해 투약 오류를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투약을 위한 포켓북을 제작하여 신규 간호사들이 업무 시 셀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차원의 투약 오류 관련 환자 안전 주의 경보를 발령하여 직원들과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투약을 위한 환자 안전 활동으로 안전한 투약을 위한 3가지 약속 슬로건을 화면 보호기에 탑재하여 수시로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암세이브 팔찌를 제작하여 체열을 할 수 없는 환자 팔에 부착하여 관련 직원들과 정보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자가 임의로 수액 주입 속도를 조절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세이프티 레귤레이터를 도입하였으며 고위험 약물 주입 시에는 속도 조절 주의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선 활동을 실시한 후 시행한 프로세스 재평가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고 개선 전 치명도는 전체 1035점에서 개선 후 310점으로 70% 감소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투약 오류 보고 건수는 개선 전 34건에서 개선 후 13건으로 61.8% 감소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투약 오류 예방 FMEA 목표인 고장 유형 치명도, 투약 오류 보고 건수가 모두 목표 달성하였으며 현재 신규 및 재직 직원에 대한 투약 오류 예방 직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 모니터링 및 개선 활동을 통해 투약 오류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지성모병원 QPS실입니다. 본원의 발표 주제는 환자 안전 주의 경보 시스템을 활용한 식품 알레르기 프로세스 구축 활동입니다. 활동 배경입니다. 2021년 7월 환자 안전 보고학습 시스템에서 식품 알레르기 관련 환자 안전 주의 경보가 발령되었으며 본원의 안전주의 경보 자체 점검 과정에서 환자 식품 알레르기 대처 프로세스가 부재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주제로 FMEA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팀 구성입니다. 이번 활동은 QPS실, 간호부, 영양팀, 전산팀 구성원 총 12인이 약 5개월간 진행했습니다. 팀의 핵심 목표는 식품 알레르기 관련 환자 위해 적신호 사고 발생률 제로와 개선활동 전 대비 위험 점수 80점 이상 감소로 정했습니다. 문제 분석입니다. 발생 가능성, 심각성, 준비성을 점수화하여 위험도 값을 산정하였으며 식품 알레르기 대처 프로세스 부재는 60점으로 높은 위험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환자 안전 주의경보 자료를 활용하여 본원의 시기 정보 입력 단계부터 제공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였으며 프로세스 도식화를 통해 아래와 같은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첫째, 환자의 식품 알레르기 정보가 EMR에 연동되지 않는다는 점. 둘째, 식품 알레르기 정보가 영양팀 시기 조회창과 연동되지 않는다는 점. 셋째, 환자의 식사 카드 내 알레르기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 한다는 점. 넷째, 식품 알레르기 대상 환자 조회, 알레르기 유발 성분 포함 음식 조회 등의 환자 급식 전산 프로그램 개발이 미비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후 팀원 12인이 문제로 발견된 각 고장 유형의 위험 점수를 측정하여 개선 활동의 우선순위와 프로세스 재설계를 수행했습니다. 개선 활동입니다.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알레르기 유발 약물이나 식품을 처방할 위험이 있어 먼저 환자 초기 사정 시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을 때 가이드 알림을 개발했으며 기존 카덱스 내 알레르기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아 세분화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진료 간호 EMR에서 입력한 환자의 식품 알레르기 정보가 영양팀 전산 프로그램으로 연동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전산 개발을 시행하였습니다. 시기 제공 단계에서 조리사는 식품 알레르기의 위험성, 알레르기 종류 및 대체 식품 등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여 영양팀에서 교환을 자체 제작 후 대면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본원의 식단별 알레르기 유발 성분조회 전산 프로그램 개발은 기술 문제로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는 환자 식사 카드에 알레르기 유무가 기재되지 않았으나 정확한 식이 제공을 위해 식사 카드 내 알레르기 정보가 출력되게끔 전산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개선 활동 효과입니다. 개선 활동 후 현재까지 식품 알레르기 관련 환자 위해 적신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개선 활동 전 대비 위험 점수가 시기 정보 입력 단계와 시기 제공 단계에서 각각 82점, 150점 감소하여 목표값에 달성했습니다. 결론입니다. 환자 안전 주의 경보를 활용하여 본원의 식품 알레르기 예방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한 개선 활동을 시행하여 목표값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주기적인 프로세스 점검과 지속적인 유관부서 교육을 통해 식품 알레르기 대응 지침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지성모병원 QPS실에서 환자 안전 전담자를 맡고 있는 조아름 간호사입니다.
2023년 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에서 이런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본원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QI 발표 주제는 근본 원인 분석을 통한 세븐라이트 관련 투여 오류 저감 활동입니다. 목차입니다. 2022년 명지성모병원의 환자안전사건 트렌드 분석 결과 핵심 키워드는 세븐라이트과 관련한 투약 오류로 나타났습니다. 세븐라이트란 투약 시 정확한 약, 환자, 용량, 투여 경로, 교육, 기록 7가지를 기본적으로 지키도록 명시한 원칙입니다. 2022년 7월 본원 시술실에서 고위험 약물로 관리하는 혈압 강아지 수액의 주입 속도를 미처 확인하지 않아 과용량 투여되는 위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22년 본원의 환자 안전 사건 추이에서 22년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7, 8월 2달간 세븐라이트 관련 투약 오류 발생률이 약 17% 증가하였으며 앞서 언급한 혈압 강화제 관련 위해 사고 또한 세븐라이트 위배가 원인이었습니다. 구성입니다. 이번 QI 활동은 QPS실을 필두로 혈관중재실, 간호부, 영상검사실의 부서장 및 팀원 총 10인이 참여했으며 활동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2달간 진행했습니다. 팀의 핵심 목표는 첫째, 세븐라이트 위배와 관련된 투약 위해 사고 발생률 0% 달성과 둘째, 무해 위해 사고 보고건 중 세븐라이트 관련 투약 오류 발생률을 개선활동 전 대비 5% 이상 감소로 정했습니다. 문제 분석입니다. 현장 관찰에 근거한 보고 및 담당 부서원의 인터뷰, 의무기록 차트 리뷰를 통한 1차 문제 분석을 시행한 후 RCA팀과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팀원들과 아래와 같은 플로우 차트, 피시본 다이아그램을 제작하여 근본 원인을 모색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인과관계도를 통해 투여 오류의 원인을 장비 프로세스, 인적 요인으로 나눠 분석하였으며 이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팀원 10인과 근본 원인과 기여 요인을 분류했습니다. 이 과정으로 추려낸 근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선 활동의 구체적인 일정과 담당자를 정하기에 앞서 개선 계획이 좋은 대안인지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RCA 팀원 10인과 성공 가능성, 수용성, 효율성 측면으로 점수를 측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선 계획 평가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별 개선 활동 담당자와 데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타임테이블에 맞춰 진행한 개선 활동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 시술실 퇴실 시 환자 상태 점검 프로세스가 부재하여 퇴실 시 투여하고 있는 약물, 혈관 상태, 수액 주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퇴실 전 환자 체크리스트를 제작하고 실무에 적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선 활동으로는 부서 간 안전한 의사소통 절차 모색입니다. 부서 간 구두인계 과정에서의 환자 정보 누락이 근본 원인 중 하나로 발견되어 S바 의사소통 독려를 위한 핸드오버 시트를 전상 개발하고 적용했습니다. 또한 시술실 퇴실 시 환자의 투약 상태, 추 이동 경로, 퇴실 예고에 대한 상황별 시나리오를 제작하여 실무에 적용했습니다. 개선 활동 내용은 고위험 약물의 경우 인퓨전 펌프를 사용하고 있어 사용 시 기계 조작 및 제거를 임의로 하지 않도록 주의 표식을 제작하고 부착했으며 영상 검사 시행 시 환자에게 주입되는 약물의 속도 확인이 필요한 시점별 대처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부서 내 자체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퓨전 펌프로 약물 주입 시 구체적인 이송 절차를 논의하고 유관 부서와의 미팅 후 프로세스를 공유했습니다. 활동 결과입니다. 혈관중재실의 혈압 강화제 수액 과용량 투여건을 바탕으로 RCA를 개최하였으며 장비 및 프로세스, 인적 측면으로 나눠 원인별 개선 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하였습니다. 활동 결과 세븐라이트 위배와 관련된 투약 위해 사고 발생률은 개선 활동 전후 대비 10%가 감소하여 목표값 0%에 도달했으며 전체 무해 위해 사고건 중 세븐라이트 위배로 인한 투약 오류 발생률이 개선활동 후 약 11%로 개선활동 전 대비 6%가 감소하여 목표값에 도달했습니다.
본 QI 활동은 유관부서와의 다양한 개선 활동을 통해 안전한 의사소통 프로세스를 구축했으며 각 검사 시술실로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안전한 투약 과정 체계를 합의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선 활동 후에도 세븐라이트와 관련한 투약 오류 사고가 4건 발생하여 추후 심층적인 사례 분석을 통한 맞춤형 투약 오류 저감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계점으로 개선 활동 내용이 세븐라이트 원칙 중 라이트 도우즈에 치중된 경향이 있어 나머지 원칙들과 관련된 사례를 수집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활동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